지갑에 현금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가요? 한 3,000원? 보통 한 10,000원, 20,000원 들고 다녀요. 이렇게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줄어든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다양한 모바일 결제 수단이 생기면서 지갑에 있는 현금은 3년 전 1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최근에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곳까지 생겼습니다. 우리 생활 속 현금 사용 실태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거겠죠? 경제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경제실험맨 우영준. 김동우입니다. 혹시 지갑에 얼마 있니? 왜요? 돈 빌리시게요? 아 뭐 그건 아니고 뭐 요즘에 뭐 무슨 페이다 이런 핀테크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현금은커녕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. 뭐 저도 삼성페이 자주 쓰는데 진짜 요즘 현금 안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갑 안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게 불과 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주변에 카드 지갑이나 뭐 핸드폰 카드 케이스도 이제 못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들 간편 결제만 쓰고. 사실 뭐 세상은 좋아진 거지. 그러니까 네.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지갑에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약 평균 78,000원으로 3년 전보다 33%나 줄었더라고. 아, 한 3분의 1 많이 줄긴 했네요.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게 2014년에 혹시 뭐 천송이 코트 사건 기억하니? 예, 그 별그대 천송이에서 무슨 코트가 유명해졌던 거 있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뭐 예.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 끝장 토론 뭐 이런 거를 열었었어. 근데 당시에 뭐 IT 업계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중국인들이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사고 싶은데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결제가 너무 뭐 복잡하고 뭐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고 뭐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구매를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항의하고 건의했었거든. 그러고 보니까 액티브엑스는 아직 있기는 한데 많이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뭐 당시에 뭐 일정 금액은 꼭 공인인증서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없애자 그랬었던 거거든. 그리고 그 이후에 핀테크라는 용어가 뭐 우리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금융개혁 이라도로 핀테크를 엄청 밀었었어. 아, 그래서 지금의 스마트폰 페이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거네요. 그렇지. 뭐 사실 모바일 결제해주고 뭐 페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사한테 수수료도 떼가고 하니까 뭐 너도 나도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했던 거지. 그래도 선배는 아이폰이어가지고 현금 좀 가지고 다니지 않으세요? 그렇지. 뭐 아이폰은 애플페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국내에서는 못 쓰니까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고 다닐 때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발렛 맡기고 이럴 때 있잖아. 뭐 이 비용 때문에 현금을 쓰는 것 같아. 1,000원짜리 좀 몇 개 가지고 다니시죠? 그렇지. 요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다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. 한번 보시죠. 지갑에 현금 얼마나 들고 다니시나요? 1,000원이요. 혹시 1,000원 정도 들고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? 코인 노래방 가려고. 저 카카오페이 쓰는 거 써요. 지갑을 안 가져왔을 때나 그냥 송금하거나 그럴 때는 카카오페이가 편해가지고 ATM기 안 가도 되니까. 그래서 쓰고 있어요. 지갑에 현금 얼마나 들고 다니세요? 3,000원? 그냥 친구들끼리 이렇게 더치페이 하다가 생기는 현금 이런 걸로 생겨요. 그래서 들고 다녀요. 문제집이나 이런 거 큰 돈 쓸 때는 현금을 자주 쓰는 편이긴 한데 이런 밥값이나 이런 거 잔돈 나오는 그런 데는 좀 잔돈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카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네, 뭐 주로 인생 네컷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셀프 사진이나 현금만 받는 길거리 음식등 때문에 소량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네요. 그러니까 현금 사용 중에 지폐 사용보다도 줄어든 게 사실 동전이거든. 네네. 그래서 뭐 2020년까지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. 그럼 코인 노래방이나 마트 갔을 때 뭐 카트에 넣는 동전, 그리고 뭐 복권 긁을 때는 뭘로 긁어요? 글쎄 뭐 카드형 자판기가 생긴 것처럼 이것도 뭐 디지털화 되지 않을까? 뭐 잔돈은 뭐 교통카드에 적립해주고 이런 방식은 뭐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. 아, 저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. 그래 뭐 벌써 국내 몇몇 프랜차이즈 매장에는 현금 없는 매장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더라고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타벅스 갔는데 현금을 아예 받지 않더라고. 요즘 한강 주차장들도 현금 안 받는 곳이 많아졌어요.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는 뭐 이런 카드만 받는 매장을 이 전체 매장의 60%까지 늘렸더라고. 선배는 어떠세요? 뭐 나는 계산할 때 일단 대기 시간이 줄어들어서 뭐 좋고 일단 매장에선 뭐 현금 정산 업무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빠른 것 같긴 해. 다 전산으로만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
지금 투지폰 쓰시거든요. 이런 페이 같은 것도 못 쓰시고 뱅킹도 저희한테 전화해서 의뢰를 하시거든요. 누구한테 얼마 넣어라.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사실은 이런데 이렇게 갈수록 현금 안 받는 곳이 늘어나면은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현찰 없는 사회가 왔을 때 디지털 기술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잘 쓰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디지털 디바이더 때문에 디지털 소외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.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수가 없고 여러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면에서 이 대목에 대한 어떤 대책, 이것이 금융정책 당국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디지털 회사들 또는 정부 당국 이런 데서도 입체적으로 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 지금 노인들 문제가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가장 큰 피해자로 부각이 되는데 교육도 시켜야 돼요. 저도 지금 이미 노인계층에 들어가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. 사실 전 우리 좀 답답한 게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 교육 받을 때도 제대로 없어요. 그런 면에서 좀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인식에 대전환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경제실험실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일단 저번 그 KT 화재 사건 때 통신망이 아예 이렇게 좀 다 끊기면서 네. 되게 애먹은 적이 있었거든. 그러면 그때 뭐 ATM 기기 가도 뭐 돈이 뽑히지도 않고 카드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좀 난감했었는데 현금 없는 사회가 오기 전에 꼭 뭐 전자거래 마비 문제 등 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조치가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.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없애기보다는 금융기술 발전을 토대로 모두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실험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